중개회사가 있었는데, 중개회사가 당연히 중기를 사용관리하는 회사니까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었겠죠. 보험에 들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그리고 이 중개회사에 이제 임차인이 자동차를 빌렸는데, 운전자를 딸려서 임차를 했습니다. 중개회사가 파견 운전자가 있었죠. 파견 운전자. 그래서 둘이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중개회사는 김영피보험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임차인은 그 자동차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용 허락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이니까 허락 피보험자 내지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할 거예요. 이때 파견 운전자는 당연히 임차인 그리고 중개회사 즉 김영 피보험자 그리고 허락 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니까 운전 피보험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중기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만약에 파견 운전자가 중기를 조작하고 임차인이 그 파견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주의 감독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파견 운전자에 의해서 제3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3자는 당연히 파견 운전자한테 민법 750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 750조 또 그리고 저기 중개회사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3자의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 운전자나 임차인이나 또 중개회사나 모두 배상 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제3자가 없고 임차인과 파견 운전자 사이에서 파견 운전자의 그 운전 과실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다친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임차인은 운행자죠. 그리고 중개회사도 역시 운행자고, 그럼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해가지고 임차인은 파견 운전자에 대해서 얘가 가해행위를 한 거니까 과실의 행위로 임차인을 다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것은 당연히 행위 책임인 민법 750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중개회사와 사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겠느냐에 관해서는 이 둘이 모두 운행자란 말이에요. 공동운행자 상호간에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가해 공동운행자한테 피해 공동운행자가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죠. 자배법 해석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 공동운행자 상호간의 타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죠. 이거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왜냐면 자배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간 겁니다. 자배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의 보호가 그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인데, 그자가 오로지 운행자라는 이유로 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자배법의 입법 취지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배법의 입법 취지가 이게 모호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운행자 상호 간의 타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운행지배의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똑같이 공동운행자라 하더라도 사고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상호 간에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기회사 운행자인 김영피보험자인 운행자와 하락피보험자인 운행자 사이에 있어서 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방지를 예방하는 게 용이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로 보다 용이했던 지위에 있었던 운행자, 그 자를 주도적 공동운행자, 주도적인 자,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인 자라고 이해해서 이 주도적인 자는 덜 주도적이고 잠재적, 추상적, 그리고 간접적인 운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통설의 입장이에요.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이제 이 사안에서 뭘 물어보느냐면, 제 생각에 법률상 책임은 중기회사 운행자 책임 민법 756조 책임이 있습니다. 중기회사는 학생들이 좀 조사를 잘 썼으면 좋겠는데, 법률상 책임은 중기회사의 입장에서는 운행자 책임, 그리고 민법 756조의 책임도 있죠. 그렇죠. 이 파견운전자의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운행자 책임이 있고, 운전기사는 민법 750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운행자이긴 하나 중기회사에 비하여 운행집의 운행이 보다 적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 거꾸로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운행지배가 적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의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임대인 그 중개회사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이제 학생들의 그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은 이제 공부의 정도가 아직은 이제 이렇게 깊게 되어 있지 않은 단계라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지는 알겠는데 좀 표현들이 거친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야 이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별법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다듬어 나가면 보다 더 세련된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용어의 구사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입에 배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아닌데, 맞습니다. 임차인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지를 못하다. 즉 중개회사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어서 타인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1. 결론은 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타인성을 갖는다라는 거냐면 그 가해 공동 운행자였던 기중기 임대업자, 중개회사에 대해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자가 중개회사의 입장에서 타인이라고 하여 곧 이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차외인에 대한 관계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예요. 타인성과 주체성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이가 책에서 써놓기를 타인이 어떻게 피보험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봐도 그렇죠. 이 친구도 그래. 임차인은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죠. 있죠. 임차인은 운행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차 외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책임 주체예요. 다만 자기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또 중개회사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회사가 너도 운행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둘 간의 운행지배의 우열을 가려보자 하고 얘기하는 것이 통솔과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중개회사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었으니까 덜 주도적인 그 임차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지, 이 임차인이 제3자한테 전혀 운행자 책임을 안 진다라는 얘기와는 다른 것이에요.
여기 한 명이 타인이면서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좀 답글을 썼는데 운행자 개념이나 또는 그 타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글에 써놨지만 조현호가 갑입니다. 박창진 그 사무장한테 갑이었어요. 물컵 던졌어요. 그럼 얘는 맨날 물컵만 던집니까?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현호 아버지가 물컵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타인이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해자다. 이거 아니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관계냐고 하는 점에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기아는 절대적 개념으로 모든 법률 관계를 가두어 두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을이면서 또한 어떤 이에 대해서는 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갑이고 이 사람은 언제나 을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모두 나누어지죠. 갑과 을.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갑일 수도 있고 또 을일 수도 있고. 사실 갑질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갑질 심하게 또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회사에서 직원들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달달달 거리는 그 부장, 사장 앞에서 아치 그냥 개새끼 꼬리 치듯이 그 비열하게 변하는 거 우린 뭐 사회에서 한둘 봅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그렇고. 그런데 2번 질문 봅시다. 임차인은 중개회사의 승낙을 받은 자로서 승낙 피보험자로 본다면 타인이 승낙 피보험자가 될 수 있냐? 자꾸 이 소리를 하는데 그거 누구 책에 있는 얘기 똑같이 계속 나오는데 이 승낙 피보험자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근데 이 승낙 피보험자도 분명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운행자인데 피해 공동 운행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간의 운행 지배의 정도를 서로 교량해가지고 보다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자는 운행 지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그 운행 지배의 양적인 교량에 있어서 보다 열등한 운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 중개회사 그 주도적인 운행 지배를 하고 있던 중개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타인이면서 또 제3자에 대해서는 주체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절대적인 개념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피보험자는 운행자와 보유자가 피보험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운행자와 보유자, 무단 절충전자를 제외한 결국 보유자예요. 보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유자 상호간에서도 가해 보유자가 있고 피해 보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사회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가해 보유자가 피해 보유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A와의 관계 다르고 B와의 관계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는 이해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승낙 피보험자이고 대인배상 1 부책, 대인배상 2 면책일 때 대인 1에서 보상 책임을 보면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주체해야 하는데 배상 책임의 주체예요.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가 김영 피보험자보다 열등한 운행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마침 피해를 입었다 한다면 차별법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난 참 그게 답답해요. 오히려 위 내용처럼 승낙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1에서 보상받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승낙 피보험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공동운행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제3자한테는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독일 축구팀 이겼잖아요. 또 독일이 또 우리나라가 진
브라질한테 독일이 또 6대0인가를 이겼던 것이고, 모든 세상사라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독일이 이겼으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나 최강의 그러니까 브라질 이긴다라고 얘기할 거, 이 중국 아이들이 얘기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항상 해봐야 하는 그 상황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죠.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얘는 언제나 이래 하고서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좋은 곳이처럼 얘는 언제나 의리야, 이게 아니죠.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난번 질문에서 운전자 개념에 대해서 종사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잘 정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종사도 내가 왜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책에 그렇게 또 써있더만 종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종사는 직업적인 것으로, 직업적인 것 하고서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판을 박아놨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 그러니까 고용 운전사만이 운전자다. 운전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고용 운전사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종사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사는 내가 유비각의 자백법 해설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종사, 운전에 종사하는 자란, 운전에 종사하는 자란, 여기 써있죠. 운전에 종사하는 자라 하면 사실상의 사실상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충분하고, 이게 사실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규범적으로 이러이러한 틀에 들어있는 사람이 종사하는 거고 운전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족하다. 운전 면허의 유무도 불문하고 묻지 아니하고, 또한 종사라 하는 말은, 여기 개념 보십시오. 종사라고 하는 말은 시코토, 일이에요. 일, 시코토.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사사, 일본 아이들이 말하면 일본식 발음으로 말하면 시코토 오 수도도 이유. 무슨 말이냐면 시코토, 일, 워크, 일을 하는 거라는 것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야. 일을 한다. 무슨 돈벌이를 한다. 직업에 하나는 일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work, 단순한 일에 work. 일을 한다. 작업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work. 시고토를 무슨 단순한 말이에요. work. 작업. 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용 운전자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도 없고 돈을 받는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그걸 명백히 이 해석론에 일본에 석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계속적인 것도 또 일시적인 것도 묻지 아니한다. 일시적으로 해도, 또 유상, 고용 운전사 돈 받고 임금 받고 하는 유상이어야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무상인 것도 묻지 않는다. 유무상 묻지 않아요. 그냥 사실적 개념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운전하는 일에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책에 보니까 이 종사한다라는 말을 이 직업 운전자로 한정해가지고 해설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 책을 읽은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종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큰 의미 두지 마라. 큰 의미 없고 그냥 work, 어떤 작업을 한다. 거기에 힘을 쓴다. 힘을 써서 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상 아니어도 돼. 유상일 필요 없다고.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것도, 잠깐 선의로 해주는 것도, 무상도 불문하고, 계속적인 그런 어떤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란 말이에요. 일시적, 무상 모두 상관없는, 그저 종사한다라는 의미를 막 큰 의미를 넣어서 막 종사니까 직업, 고용운전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work, 어떤 작업을 한다, 맡겨진 일을 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종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그 문제, 그 책의 독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걸 못 버리는 것 같아. 왜냐면 두 가지가 그걸 느끼게 해요. 어떻게 타인이 피보험자가 되느냐 하고,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에 대해서 내 책 좀, 공동운행자의 상호간 타인성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종사. 똑같은 이 얘기를 난 여러 번 하도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짜증나기까지 하는데, 종사한다라는 의미는 이 돈벌이 이런 뜻 아니에요. 직업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work.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라고. 작업. 일한다. work.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정도로. 시코토. 그냥 일. 이런 뜻입니다.